이번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살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그 당시에 대표가 된 사람이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그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가 된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얼마 따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바로 변희재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왜 MBC 기자 압수수색 하듯이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하듯이 바로 변희재 압수수색에서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런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플러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 이상한 주장을 하십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조작이 아니고 충분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증명력을 다 인정을 해서 이미 유죄 후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리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막말에 가깝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조작이고 아하.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실제 변희재 씨 같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송 전 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본인 사건에 직면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탈당을 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한동훈 장관도 표현했습니다만 예. 거들떠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런 사안을 자당의 대표였던 분이 아무리 다 갔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선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좀 어이가 없는 게요. 만약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말대로라면요. 태블릿 PC 조작 그러면 그 조작에 가담한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촛불 집회를 막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탄핵은 잘못된 거고 지금 와서 지금 뭐 고백하시는 것처럼 탄핵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어허.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한동훈 장관 말처럼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박 의원님 오늘 나와 계시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묘소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묘소를 찾은 사진을 공개했더군요. 이걸 보시면서는 우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좀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고 노회찬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다른 점은 고 노회찬 대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탓을 하셨어요. 검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걸 조작했다고. 예. 근데 지금 송영길 그 전 의원은 검찰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것도 마치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지금 검찰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투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부정 비위에 어떻게 보면 몸통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 수사를 기다렸다가 성실히 임하면 되는데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서 또 검찰청에 나를 빨리 구속하라고 가서 1인 시위를 해요. 예. 심지어 이제는 거기서 텐트 치고 농성하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좀 이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분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지난 대선에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거는 심상정 때문이다. 마지막에 심상정이 단일화를 받지 않아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금 심상정과 정의당한테 씌우려는 그런 프레임을 어허. 저분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그때 그 선거 캠프에서 네. 뭐 전략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그 어떤 공식 제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되니까 네. 여론을 동원해서 심상정 후보를 주저앉히고 찍어 누르려는 압박을 해왔을 뿐이지 어허.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고 그리고 송영길 그 전 대표는 네.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 당시 위성정당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거제도 개혁해가지고 연정을 제도화하자 이런 게 정의당의 의견이었는데 그걸 압살했던 사람이 예. 저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이 송영길 전 대표가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아까 박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청사 앞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질 괴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바로 송영길 변희재 다 압수수색 갔어요.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로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청 앞에 계시려고요. 계속 모르니까. 이렇게 아니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조사해. 글쎄요. 김수경 교수님 텐트 얘기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의원, 그러니까 우리 패널들끼리 곧 장만대 검찰청 앞에 텐트 치시면 힘드실 텐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도대체 예. 뭘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 게 본인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검찰에는 나를 소환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지금 저렇게 도대체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듯한 막 주장을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완전 결이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고 송영길 대표한테 들어오라고도 했었고 최근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 특권 왜 포기하냐, 야당의 권리다, 이런 엄혹한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네. 생각해도 송영길 전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마지막에 그 노회찬 그 전 정의당 대표 이야기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 사실 그 노회찬 전 대표가 이제 돈을 뭐 5천만 원인가 수수한 혐의를 이제 받는 와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사실 그때 검찰 탓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정치인들이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그때서 선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과연 살아계셨다면 송영길 전 대표처럼 이렇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녹취록도 있는데 나오는 사람과 손을 잡았을까요? 저는 저거는 정말 고인에 대한 너무나 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돌아온 지 한 2달이 넘었고, 그때는 이제 바로 와서 뭔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급박한 그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전혀 이제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처리할 때 뭐 20여 명 의원들까지 이렇게 그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했었는데도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것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출국 금지된 데다가 이제 그리고 본인은 7월 말까지 이제 학교 뭐 그 계약이 되어 있었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혁신위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이제 오늘인가 열리는데, 혁신위가 왜 출발하게 됐습니까?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정말 위기감에 그 빠져 있을 때 혁신위 만들어서 뭔가 돌파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한 번 또
그 홍역을 치렀죠. 위원장 예. 문제로. 그러고 나서 이 혁신위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돈 봉투 문제를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방송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예. 저는 텐트 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파리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묶여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7월 말까지라면 그냥 온라인 강의도 하고 하면서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아무리 검찰청에 텐트를 쳐도 그거는 시위하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지 검찰에서 이걸 받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촉구는 하되 본인 하던 일을 차분하게 조금 워워시키면서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